우리나라 남쪽 끝 해남과 장흥 사이에 있는 고장, 전라남도 강진. 편안한 나루라는 그 이름처럼 기름진 갯벌과 너른 평야가 편안하고 평화롭게 이어지는 풍요로운 땅이기도 한데요. 넉넉한 이 가을 강진으로 향합니다. 월출산 천왕봉에 보름달이 뜬다. 아리랑 동동 쓰리랑 동동 에헤야 대헤야 어사와 대헤야. 자,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자리한 이곳은요, 남도 답사 1번지로 손꼽히는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이 강진은요, 예로부터 큰 바람이 없고 평안하기로 유명한 고장이죠. 그리고 또 남도 답사 1번지답게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명품 고을입니다. 특히 이 강진은요, 천불산, 만덕산이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어서 더 아늑하고 그윽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인데요. 이 강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월출산입니다. 뾰족한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이 웅장하게 서 있는 저 멋진 월출산. 자, 오늘은 어떤 사찰을 만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가 보세. 좋다. 전라남도 강진과 영암에 걸쳐 있는 산 월출산. 너른 평야의 우뚝 선 월출산은 기묘하면서도 수려해 남도의 금강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강진 월출산 자락에는 살아 숨쉬는 박물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유서 깊은 국보 사찰이 있습니다. 자, 남도 땅 월출산 아래 자리한 달 아래 천마을. 네, 아늑하게 이 월출산이 감싸주고 있는 이 무의사에 왔습니다. 월출산 무의사. 그야말로 달이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환희심이 드는 멋진 도량인 것 같은데요. 이 무의사는요, 수많은 보물과 국보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무의사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 무의사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이 뭐 무의자연 그리고 뭐 꾸밈 없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누가 이 무의사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저희 무의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시대 원효대사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려시대 도성국사께서 중창하시고, 그 다음에 무의사의 이름의 시작은 조선시대 때 우리 명종 10년에 무의사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무의라고 불교에서 무의법을 설명하는데, 네. 무의법은 무엇인가 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디 틀 안에 박혀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무의법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느끼면서 부처님의 탐진치를 없애는 걸 우리가 무의법이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의법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우리 무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도 뭐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절 따라 전설 따라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스님.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스님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야, 이 월출산 무의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 무의사는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터를 잡고 도선국사에 의해 중창되었다 전해지는 천년 고찰입니다. 숭유 억불의 시대 조선에서 나라의 복을 기원하는 자복사였으며, 특히 물과 육지를 떠도는 영혼을 달래주는 수륙제를 봉행해온 국행 수륙제 대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 천왕문을 통해서 또 보제를 통해서 이렇게 도량으로 들어오는 이 길도 정말 아늑하고 좋네요. 예, 들어와서 바로 올출산과 우리 극락보전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아. 위치로 따라서 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네. 야, 스님, 여기 이 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게 배례석이 맞나요, 스님? 예, 배례석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 배례석은 저쪽에 보이는 삼척 서탑과 함께 신라 시대에 네. 조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배례석이라 하지만 우리가 탑에 예경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향을 올리던 복로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복로대로 쓰이는 배례석은 석과 한 세트라고 석탑과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아마 조선시대 때 우리 극락보전이 지어지면서 사찰의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스님, 양옆에 이 괴불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야단법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야외 이제 법회를 할 때 큰 괴불을 거는 그 괴불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스님? 네, 맞습니다. 저희 무의사는 극락보전이 지어진 후부터 계속 수륙제를 지내는 수륙제 사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수륙제가 계속 봉행된 곳이죠. 그러면 스님 지금도 무의사에서 수륙제를 진행하고 있나요? 예, 저희 무의사 수륙제는 조선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줘와 일제시대까지 봉행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지고 우리가 4년 전에 다시 복원해서 우리가 4번째 수륙대제를 지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무의사가 수륙제를 지내면서 또 이렇게 야외 법석을 마련할 정도로 이 사세가 참 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의사는 조선 초기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면서 자복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복사로 지정이 됐지만 더 유명한 것은 우리가 세종대왕님께서 이 극락전을 짓고 그 후로 쭉 봉행된 수륙제로 인하여 더 유명해진 사찰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수륙사로서 의미가 큰 만큼 무의사의 중심 전각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극락보전입니다.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는 무의사 극락보전은 비례미의 극치로 일컬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의 아름다움과 건축적 가치를 가진 국보이기도 합니다. 야, 이 무의사 극락보전 제가 실은 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웅장하면서도 기품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단청을 물론 예전엔 했었겠죠. 네, 근데 다 색이 바래서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법당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보셨습니다. 네. 우리 무의사 극락보전은 조선시대 목조건 불축물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초기 우리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후로 지금까지 이 자리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정각입니다. 지금 현재 국보 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국보 13호 이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국보가 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 일제시대 때 조선 천독부에서 우리 문화재를 먼저 조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정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국보 1호 남대문부터 쭉 국보가 지정되는데 그때 함께 지정된 13호라고 하는 건 그때 함께 지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주 소중히 지켜야 되고 앞으로도 쭉 천년을 이어가야 될 소중한 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뭐 대웅전이나 이런 법당에 비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웅장한 기운이 있고 기품이 있는 그런 전각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 극락보전은 1430년, 그러니까 우리 세종대왕님 때죠. 그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형식을 보시면 이 지붕이 사람 인자 모양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보완하고 있는 맞배 지붕 형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안을 보나 밖에서 보나 웅장하고 우리가 그 형식이 단아하고 멋들어지고 고풍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그렇네요. 이 마치 이 남도의 그 멋이 느껴지는 그런 건축물인 것 같고요. 이 남도 사람들이 꾸미지 않은 그 뭔가 이 안에 그 신명 그리고 무언가의 멋이 있잖아요. 속멋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극락보전도 그런 정치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제대로 또 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네. 더없이 안락해 아무 걱정이 없는 극락의 세계. 무이사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삼존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야, 이 극락보전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이 아미타 부처님 좌우로 불보살님들이 협시에 계시는데 제가 스님 좀 의아한 것이요. 네. 원래 관음 보살님 그리고 또 대세지 보살님이 좌우 협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장 보살님이 계시네요. 예. 저희 극락보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오셔졌던 건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아미타 부처님 본존으로 계시고 양협시보살님으로 대세지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은 아니죠.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지장보살님을 모시게 됩니다. 세종 12년인 1430년 불교 사상에 심취했던 효령대군은 세종대왕의 명으로 무이사 극락보전을 중창합니다. 이때 무이사 극락보전에는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대세지보살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졌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무이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불심이 강했던 왕비를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려고 하였으나 유생들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비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세종은 강진 무이사와 동해 삼화사에 내탕금을 내려 수륙대제를 지내게 했습니다.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은 물론이고 이름 없이 죽어간 백성들을 위한 수륙대제를 계기로 무이사 극락보전에는 대세지 보살님 대신 지장보살님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원왕후의 극락왕생을 빌고 이 전쟁이나 또 재해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건 수륙제를 또 앞에서 또 계불대를 봤잖아요. 맞습니다. 스님께서도 예전부터 이렇게 수륙제를 지냈다 하는데 그런 전설의 인연으로 이렇게 되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대세지 보살님이 아닌 지장보살님 모시게 된 이유. 우리 지장보살님은 항상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소원을 세우고 지옥에서 중생을 항상 구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로 여기에 대세지 보살님 대신 지장보살님이 모셔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야, 이 이야기를 만나고 이 지장보살님 뵈니까 다시 이 지장보살님이 다시 이게 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지금도 많은 사찰에서 지장보살님을 혈시보살로 모시는 사찰들이 지금은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아마 우리 모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이 부처님 뒤로 자리한 이 벽화, 사실 그 여느 법당에 가서 보면 이 탱화로 해서 이렇게 그려서 네. 걸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예 벽에다가 이 부처님을 그렸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극락본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국보로도 지정돼 있고요. 뒤에 우리 이 벽화가 너무나 우리 극락보전의 소중한 중심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시대의 분위기도 나면서 또 조선시대의 양식도 약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양식을 함께 갖고 있는 벽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진짜 이 벽화가 근엄한 그런 느낌도 들고 독특한 그런 느낌인데 스님 좀 특이한 게요. 네네. 그 여느 법당에 가면 닷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또 다른 집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네네.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경복궁이나 이런 덕수궁에서 봤던 그런 천장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예, 정말 잘 보셨습니다. 지금 우리 극락보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세종대왕님이 예, 맞습니다. 지시고, 네. 세종대왕님 명으로 세종대왕님의 형님신 효령대군이 직접 오셔서 이 무이사 극락보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의 명으로 또 왕자가 오셔서 건물을 짓다 보니 왕국 스타일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이사에 오시면 이런 형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 그야말로 이 무이사 극락보전이야말로 하나의 박물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박물관보다 더 많은 문화재 가지고 있는 법당입니다. 야, 그러면 이 또 무의사 극락보존의 자랑이라고 하는 또 백이관음 보살님으로 한번 예. 챙겨나라 가볼까요? 예, 가르치죠. 네. 무의사 극락보전 뒷벽에는 또 다른 걸작이 숨겨져 있는데요. 조선 전기에 조성된 벽화 백의관음도입니다. 야, 스님, 네. 이 백의관음 보살님 이 벽화인데요. 네. 진짜 환희심이 난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막 화려하진 않은데 뭔가 기품이 있으면서도 웅장하면서도 이 진짜 이 미술 작품으로서도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봐도 막 신심이 날 정도로 막 가슴이 벅찹니다, 스님. 네, 맞습니다. 우리 불교를 종교로 갖고 계신 분이나 비종교이나 누가 봐도 훌륭한 작품이고 네. 당대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보셨던 삼전불 그 후불탱화와 같은 벽이 그려진 겁니다. 다른 벽이 아닙니다. 같은 벽 앞면 뒷면에 야. 이렇게 소중한 보물이 지금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보통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님이 여성성을 가진 관세음보살님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너무나 늠름한 남성성을 가지고 계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우리 이 백이관음도의 특색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그 부드러운 인자함이 아니라 강함, 떳떳함 그걸 느끼고 더 예경을 표하고 계시죠. 네. 이 바다 위에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좌측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느 관세음보살님 탱화 보면 선제동자 또는 용왕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계신 거죠 지금? 네, 잘 보셨습니다. 지금 옆에 아래 이렇게 보이게 좀 희미하죠? 네. 많이 좀 훼손이 돼서 잘 보이지 않는데 다른 이 백이관음도와 차별이 있는 아주 특색이 있는 겁니다. 노 비구가 지금 관세음보살님에게 노 비구라면 스님이시죠? 네. 나이 드신 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예경하고 있는 아주 특색 있는 관음도입니다. 이런 관음도는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고요. 오직 우리 무의사 이 극락보전 안에 모셔진 백이관음도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많은 분들이 무의사에 오셔서 기원도 하시면서 또 참배하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값이 많이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도 불교 문화의 향연이라 불리는 무의사에서 꼭 봐야 하는 보물이 있다는데요. 무려 946년에 세워진 선각대사 편광탑비입니다. 이 용머리 같고 이 몸통은 거북이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이 수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콧구멍도 그렇고 부리부리한 눈썹 자, 이 뭐 하나하나 정교하게 엊그제 조각했다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조각이 잘 되어 있네요. 정말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할 겁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남아있고 물론 훼손은 조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형미스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이 기록의 탑비가 이곳에서 없어지지 않고 1000년 세월을 견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네, 스님 근데 궁금한 게 한자가 그냥 빼곡하게 네. 쓰여져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리 고려 초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초에 당나라로 유학을 다녀오신 형미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형미스님이 우리 당나라에서 귀국하셔서 우리 나라에서 선풍을 일으키십니다. 이곳 지역에서 네. 이 지역에서 그리고 무의사에 오셔서 주석하시면서 또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 왕건이 궁예의 명을 받고 이곳 영산강을 통해서 나주로 들어옵니다. 네. 나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주를 점령합니다. 그 후에 이곳에 형미스님이라는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고 듣고 왕건이 직접 형미스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스님이 대단하시고 너무나 성품이 인자하셔서 그 스님을 스승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형미스님을 모시고 그때 도읍이었던 초론으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초론에서 8년이나 함께 지내셔요. 네. 근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초론에 계실 때 형미스님께서 너무나 왕건 편을 든다고 궁예에게 모략을 당하셔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이고. 궁예가 우리 형미스님을 왕건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죠. 네. 그때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에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승이신 형미스님을 그리기 위해서 이 탑비를 세우게 됩니다. 야, 근데 이 무의사는요, 다 문화재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네. 극락보전 뒤편에는 중생들이 염원하는 미래와 희망의 상징인 미륵부처님을 모신 미륵전이 있습니다. 이 무의사 미륵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스님. 네. 여기 계시는 미륵부처님은 분명 오래 전에 조성된 부처님인 것 같은데 전각은 또 최근에 지어진 것 같고요. 근데 이 같은 이 미륵부처님을 뵈니까 후덕하고 뭔가 인자한 그런 느낌도 들고 투박한 그런 느낌이라 오히려 더 이 정이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미륵 부처님 자연석에 그대로 구조로 조각된 부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투박한 모양으로 지금 이 만들어진 부처님인데요. 우리 무의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투박한 부처님을 보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주 사랑받고 계시는 미륵 부처님입니다. 네. 대충 이렇게 조성된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서 더 친근하고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 미륵 부처님한테는 참 신비한 사연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무의사 인근 마을에서 땅속에 묻힌 석불을 발견했습니다. 2미터가 넘는 거대한 석불은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치돼 있었는데요. 미륵불이 계실 자리를 찾았던 걸까요? 마을 사람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석불이 나타나 자신을 무의사로 옮겨달라 했던 겁니다. 석불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 내심 마음이 불편했던 마을 사람은 당장 무의사를 찾아가 현몽을 전했고, 그렇게 강진군 수양리 수암마을에 방치됐던 미륵불은 월출산 무의사에 모셔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름 모를 들녘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 딱 이렇게 현몽하셔서 그렇죠. 이렇게 무의사로 오시게 된 미륵부처님이라 더 특별한 것 같고요. 진짜 많은 중생을 푸근하게 안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미륵 부처님, 이런 돌 부처님 어디 가나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산에 가셔서 뭐 등산하다가 보시면 가끔 보이기도 하고, 네. 어디 마을 입구에서 뵙기도 하고, 그런 투박한 부처님입니다. 우리 특별한 분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 우리 민중들이 예경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빌고 또 빌었던 그 부처님입니다. 그 소중한 부처님이 우리 무의사에 오시게 돼서 우리가 더 잘 모시고 싶은 마음에 이 정각을 짓고 지금 미륵 부처님에게 예경을 올리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진짜 무의사 자체가 박물관이자 또 최고의 미술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 좋은 정말 훌륭한 이런 문화재들을 잘 가꾸고 보존해 주시기를 또 기원드리면서 오늘 스님 덕분에 이 무의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보 사찰 무의사의 풍경에는 천년이라는 시간과 역사, 그리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월출산 자락에 자리한 고즈넉한 절집 강진 무의사 들러보셨습니다. 무의자연이란 말이 있잖아요. 꾸미지 않은 듯한 소박한 느낌이 들지만 고고하고 기품 있는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멋진 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불려도 좋을 정도로 정말 볼거리가 많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찾아오셔서 부처님의 따스한 가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따라 전설따라,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ARS 060-800에 7000번 060-800에 7000번으로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다. 으이! 조선 시대부터 국가적으로 수륙제를 봉행해온 무의사는 긴 시간 동안 먼저 간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건넨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수륙제 사찰입니다.